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엔 잔루이지 돈나룸마, 이름 약간 어렵죠? 잔루이지 돈나룸마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요청이 들어왔기도 했고 사실 이적 소스가 꽤 많이 나온 옵션이기도 합니다. 돈나룸마 이야기는 꽤 많이 나왔는데 장단점은 무엇이고 이 골키퍼의 장점은 무엇이고 이 골키퍼가 왔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가가치와 손해보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나이하고 소개를 하자면 1999년생이고요 2월 25일생. 키는 198이란 얘기도 있고 196이라고도 있는데 저는 196으로 알아봤고요 94kg입니다. 그러니까 뭐 키가 작지는 않습니다. 뭐 케파보다 큰 키고 키가 그렇게 작지는 않지만 뭐 2m가 넘어가는 쿠르투아 뭐 이런 쪽하고는 조금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란에서 계속해서 지금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고 나이도 21살밖에 안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많은 클럽이 노리고 있는 그런 유망주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선수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선방 능력이에요. 선방 능력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올 시즌도 클린시트가 10개인데 지금 케파가 6개, 그러니까 25경기 6개, 여긴 24경기 10개니까 얼마나 경기력이 좋은지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상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24경기 나와서 10개, 이쪽은 25개 나와서 6개니까 케파가 안 좋은 것도 맞고 돈나룸마가 좋은 것도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클린시트로만 이 선수를 평가할 수 없는 게, 물론 골키퍼는 클린시트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오블락이 11개로 딱 한 개 차이거든요. AT와 AC 밀란의 이제 구단 차이도 있고 오블락은 일단 2골 이상 먹힌 경기가 없습니다. 2골 이상 먹힌 경기가 없고 무승부가 조금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오블락은 클린시트를 더 쌓을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골 먹히기는 했어도 오블락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오블락은 클린시트만으로는 경기력을 평가할 수 없다. 실제로 기록을 조사하는 데마다 조금씩 틀리지만 선방률이 75% 이상, 어떤 때는 78% 이상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오블락은 54%대였던 케파, 그리고 이제 70%대 언저리였던 돈나룸마보다는 훨씬 높은 수치이기 때문에 오블락은 엄청 좋은 골키퍼고, 그걸 놓고 보면은 첼시는 39점을 실점했고요 밀란은 34점을 실점했습니다.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밀란이 훨씬 적게 실점했으니까 더 나은 것이냐고 볼 수 있는데, 첼시가 득점을 51점을 했고 밀란이 28점을 하면서 되게 빈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밀란은 리그도 7위에 머물러 있고 좀 빈공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경기도 돈나룸마와 수비들이 좀 잘해서 좀 넘어가는 경기가 있어서 미친 선방은 전 솔직히 높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돈나룸마가 무조건 혼자 다 했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밀란에서 돈나룸마가 제일 활약적인 거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능력을 보면 판단 능력이 뛰어나고 위치 선정이 좋습니다. 제가 본 느낌으로는. 그런데 나오는 타이밍, 그러니까 공격이 이렇게 몰고 왔을 때 나오는 타이밍하고 각을 좁히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공격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많이 줄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은 골키퍼라는 입증이죠. 좋은 골키퍼라는 입증이고, 이 선방을 하는 것도 보면은 무슨 대야, 전성기 때 대야, 그리고 체흐, 반데사르 뭐 이런 골키퍼들처럼 막을 수 없는 걸 반사적으로, 그러니까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렇게 막아내는 동물적인 감각보다는 위치 선정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어디로 딱 찰 것이다 이런 느낌을 잘 잡고 막아내는 것 같고, 그리고 일단 깔끔합니다. 세이빙이 깔끔해요. 이렇게 잡았을 때도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먹히는 골키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펀칭을 좀 잘 못해가지고, 돈나룸마도 그렇게 펀칭을 잘하는 스타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펀칭을 할 때마다 이렇게 미스가 나고 또 상대편한테 가고 그런 수준은 아니고요. 굉장히 깔끔한 선방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판단 능력이 꽤 좋은 골키퍼인 것 같아요. 선방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면 좋죠. 타고나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으면 좋지만 판단 능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판단 능력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되게 침착하고 잘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어린 나이, 계약 기간, 밀란이라는 조건이 돈나룸마를 더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 같습니다. 밀란에서 남고 싶다, 밀란에 나는 밀라니스타다라는 말도 했지만 그거는 이제 본인의 팬들에게 향하는 이런 애정 표현이라고 볼 수 있고, 떠나는 선수가 그런 얘기를 하고 떠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아자르가 있죠. 남는다더니. 아무튼 21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밀란의 위치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지금 리그 순위만 쭉 보시면 아탈란타가 48점이고 4위에 있는 아탈란타가 48점이고 밀란이 36점입니다. 산술적으로 놓고 봤을 때 아탈란타를 뒤집기도 어려울 것이고, 그러다 보면 챔스에 또 나가질 못하는데, 이렇게 많은
챔스권 그리고 챔스권에서 성적을 내는 팀들이 많은 챔스권에 있는 팀들이 돈나룸마를 원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마냥 밀란에만 남아있지는 않을 것 같아서 계약 기간도 2021년 6월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한 1, 2년 남은 건데 한 1년 정도 남은 건데 어린 선수가 떠나고 싶어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라이올라가 계속해서 밀란하고 잡음을 내는 걸 봐서는 떠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로 정리하면 선방률이 좋은 골키퍼임에도 불구하고 이적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그로 인해서 첼시로 올 확률도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점은 바로 라이올라가 나옵니다. 선수들한테는 복덩이고 구단 쪽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생각하는 라이올라는 홀란드를 살 때는 수수료로 1000만 유로를 받았고요. 레알에게는 수수료 200억을 요구했습니다. 포그바를 살려면 200억의 수수료를 나한테만 줘라 이렇게 얘기했고, 현재 그냥 돈나룸마만 봐도 밀란이라는 이제 구단을 좀 농락한다라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라이올라는 무조건 자기가 갖고 있는 선수들은 고주급, 최고 대우, 그리고 뭐 계약 기간을 자기 마음대로 막 조율하려 그러고, 떠날 때는 되게 편하게 떠나달라 그러고, 계약 기간 조금 남으면 온갖 언플로 자금을 내는 좀 좋지 못한 에이전트인 것 같습니다. 구단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빌드업이, 저는 영상을 많이 봤는데 좋다는 분들도 계시고 절대 좋다고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후자에 가까웠습니다. 절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패스를 클래식한 골키퍼들이 있잖아요. 선방 능력만 특화되어 있고 패스가 정말 안 되는 골키퍼들도 있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현대 축구에 있는 골키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무슨 케파라든가 빌드업이 잘 되는 에데르송이라든가 이런 골키퍼들과 비교했을 때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기록으로도 나오는데요. 패스 성공률이 높을 땐 또 높습니다. 삼포도리아랑 했을 때는 0대 0으로 비교하는데 이게 리그에서 패스 성공률이 가장 높았던 91%입니다. 근데 나쁠 땐 정말 나쁘거든요. 라치오한테 패배했을 땐 42.9%였고요. 유벤투스한테 패배할 땐 59.5%. 그러니까 반타작. 하나를 주면 하나는 놓치는, 하나는 성공을 실패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후방 빌드업을 골키퍼에게 의존할 수는 없겠다. 돈나룸마가 오면 골키퍼에게 의존할 수 없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상당한 경쟁자들이 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계속해서 원한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레알 마드리드는 왜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잘하시는데 거기다 첼시, 돈다발을 투자할 수 있는 이런 구단들이 많이 얽혀있기 때문에 경쟁도 굉장히 어렵고, 어린데 계약기간 짧고, 그렇다 보니까 한 1000억을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우리가 또 골키퍼에게 1000억을 투자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있어서 이거는 굉장한 단점인 것 같아요. 계약을 하고 일단 데리고 와야 이 선수가 좋고 나쁘고를 볼 수 있는데, 계약 자체가 1000억이 넘어가게 되면 첼시가 계약에서 조금 한 걸음 물러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서 이건 최대 단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정리해 보자면, 지금 수비들이 영입 목록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우파메카노도 나왔고 마갈라스도 나왔고,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빌드업에 장점이 있는 선수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지금 우리 수비에는 빌드업이 되는 선수가 없고 케파가 빌드업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케파가 그런 빌드업을 지난 시즌보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르지뉴만 빌드업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후방 빌드업을 옛날 다비드 루이스가 있을 때처럼 다비드 루이스에게 맡기고, 골키퍼는 진짜 무작정 잘 막는 골키퍼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 아닌가. 오블락 역시 빌드업에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없고, 거론되는 선수들마다 오나나는 조금 빌드업에 조금 장점이 있다고는 하는데, 오나나도 역시 빌드업보다는 선방 능력에 꽤 장점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기조로 조금씩 램파드 감독이 바꿔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조심스러운 예측도 한번 해봤습니다. 오블락은 거의 네노라는 골키퍼 중에 최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선방 능력이 미쳤다는 것 같아요. 선방을 너무 잘합니다. 세이브 능력도 너무 좋고, 이 공중볼 능력도 좋고, 경합도 좋고, 그러니까 부족한 점이 없어요. 부족한 거 빌드업 얘기가 있는데, 램파드 감독 축구는 사리 감독처럼 빌드업을 너무 중요시하는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골키퍼한테 약간 롱볼도 잘하고 두는 거 봐서 사리는 진짜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돈나룸마, 오나나, 오블락 이런 선방 능력에 특출난 선수들이 거론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